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반복문입니다. 자, 반복은요, 우리 프로그래밍과 자동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왜냐? 귀찮은 거를 계속 반복시켜 주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물을 계속 떠와야 돼요. 정수기 가가지고 물 떠서 다시 갖다 놓고, 이거를 100번을 우리가 직접 하려면 힘들겠죠. 하지만 자동으로 누가 반복해 준다고 하면 굉장히 편하겠죠. 그래서 이 반복문 같은 경우에는요, 단순한 일을 계속 반복할 때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즉 뭐가 있어야 돼? 규칙이 있어야 돼요. 규칙이 없으면 반복문을 쓰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자, 그래서 이 반복문은 자동화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조건이고요. 특정한 조건이 만족되어야 반복한다는 거. 특정한 조건이 만족되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반복문을 뭐 이제 한번 어떤 식으로 쓰는지를 한번 우리 실생활에서 봅시다. 자, 옆에 있는 사원이 오른쪽에 있는 사원한테 그래요. 뭐뭐뭐님 A4 용지 좀 갖다 주세요 라고 했어요. 자, 이 경우에 우리 몇 번 갖다 줘야 될까요? 그냥 네 하고 한 번만 갖다 주나요? 보통 그렇지. 그냥 뭐 한 박스 갖다 주면 되겠지 뭐 이러겠죠. 자, 근데 프로그래밍은요 생각보다 멍청합니다. 몇 번 갖다 달라고 얘기 안 하면요 얘가 몰라요, 끝을. 자, 그래서 얼마나 가져다 드릴까요? 라고 꼭 물어보게 돼 있어요. 자, 이때 이제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 10장만 주세요 할 수도 있어요. 10장만 갖다 주세요 이럴 수도 있는데, 제가 그만 가져다 달라고 할 때까지 계속 갖다 주세요 이럴 수도 있습니다. 자, 현실적으로는 위에 거와 아래 거 중에 우리가 어떤 걸로 제일 많이 쓸까요? 생각을 해봐. 뭘 많이 하겠어? 뭘 많이 할 것 같아요? 위에 걸 많이 하겠죠. 누가 세상에 누가 내가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하라고 해. 잔인하잖아. 일반적으로는 끝을 정해놓죠. 언제까지, 10장만 또는 며칠까지 이런 식으로 해놓지, 내가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이런 거는 잘 없어요. 근데 프로그래밍에서는 그런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경우가 포문이고요. 두 번째 경우가 while문입니다. 그래서 포문 같은 경우에는 몇 가지, 언제까지 또는 그러니까 뭐 특정한 숫자가 될 때까지 반복해 이거라면, while문 같은 경우에는요, 내가 특정한 조건이 만족되는 한 계속 이 뜻이에요. 그래서 while문 같은 경우에는 잘못 만들다 보면요, 무한 루프라고 해가지고 멈추지 않는 현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일단은 포문인데요. 포문은 여러분들 자바스크립트에서 한번 해봤죠. 그래서 초기값, 조건문, 증감문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안에 해야 될 일이 들어가고,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이 안에 있는 조건이 만족되면 계속 반복이 되고요. 초기값과 조건문과 증감문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이 문장 구조 같은 경우에는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그냥 포문 계속 쓰다 보면 그냥 알아서 쓰다 보니까.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종료 횟수가 정해졌을 경우에 효율적이다. 뭐 10번, 100번 뭐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을 때 포문을 쓰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그래서 생활 속 예시는 뭐 물 10잔만 떠줘 이렇게 딱 정해진 숫자를 쓸 때는 포문을 쓰는 게 가장 좋다. 자, 그래서 이 포문 관련된 내용을요 한번 우리가 직접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내가 아까 얘기했죠. 금요일에 얘기했죠. 다 쓴 거는 그냥 지워주세요. 그게 제일 좋아요. 자, 여기다가 패키지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EX06. 잠깐만, 근데 아까 스위치문 내가 따로 할 시간 안 줬나요? 줬나요? 기억이 안 나서 그래. 줬어요? 네. 줬지? 자, for stmt 해가지고 여기다가 그냥 똑같이 하겠습니다. for stmt 메인 메서드 만들어서 클래스 하나 띄워주세요.
포문 같은 경우에는요 간단합니다. 자, 이 녀석이 이것을 만족한다면 증가 또는 감소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이 포문 같은 경우에는 반복 횟수가 정해졌을 경우에 적합합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물 10잔만 떠다 줘. 자, 라고 했을 때, 자, 얘도, 자, 초기값을 정해줘야 된다고 했죠. 자, 초기값은 숫자가 들어가야 되겠죠. 자, 맨 처음에 1. 자, 이름을 컵이라고 할게요. 자, 이 컵이 몇 컵까지 떠줄 경우에 얘가 끝나겠습니까? 이 컵이 몇 컵이 될 때까지 우리가 계속 실어 날라야 돼요. 10컵이 될 때까지잖아. 그쵸? 자, 그러니까 조건은 딱 정해졌죠. 이 컵이 10이 될 때까지. 그러니까 컵이 10보다 작거나 같으면, 그러니까 뭐야, 한 컵일 때 떠다 줘야 되죠. 2컵째일 때 떠다 줘야 되겠죠. 3컵째일 때 떠다 줘야 되겠죠. 4컵째일 때 떠다 줘야 되겠죠. 언제까지? 10컵이 될 때까지. 그러니까 이 컵은 우리가 떠다 주고 숫자를 세야 되겠죠. 자, 한 컵 떠다 줬다 이런 식으로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증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쵸? 자, 그래서 여기다가 물 몇 잔 떠왔습니다 라고 찍어줘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현실적으로 봐봐. 내가 만약에 누굴 지목해서 자, 물 10잔만 떠다 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가서 떠서 와가지고 나한테 딱 주죠. 그러면서 뭐라고요? 한 잔 떠왔습니다 라고 얘기하겠죠. 그 다음 어떻게? 카운트 하나 올렸으니까 다시 가야 되겠지. 그 다음에 2잔 떠왔어요. 자, 그 다음에 3잔째 뜨러 가야 되죠. 자, 이런 식으로 포문도 똑같습니다. 자,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한 잔부터 10잔까지 이렇게 쭉 떠오는 게 됐고요. 자, 이것도 여러분들 뭐 금방 하겠지만, 자, 손 들어주시고 다 된 사람들은 손 내려주세요. 확인해보고. 자, 우리가 커피 탈 때 물 10잔에 믹스를 2개씩 넣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물을 한 잔 떠오고 거기에 믹스가 하나, 둘 들어가고, 그 다음에 다시 가서 물을 2잔째 떠오고 믹스를 하나, 둘, 3잔 떠오고 믹스를 하나, 둘, 이런 식으로 해서 총 10잔의 커피를 만들고, 그 안에는 믹스가 2개씩 들어가고, 그래서 총 20개의 믹스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뭔가 반복할 때 그 안에서 또 하나 반복을 하려면 포 안에 포가 들어간다라는 거, 이거 우리가 이중포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여기다가 커피 10잔 타는 포문을 한번 직접 만들어 보세요.